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대법원장이 된 겁니다. 대법원장은 과거에는 대법관을 적어도 지낸 분이든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든가 좀 큰 곳의 지법원장을 하신 분들이 대법원장이 되는 게 관례였는데 춘천지방법원장이라는 것은 웬만한 지원만도 큰데 지원만도 못한 그런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일선 경찰서장이 경찰청장 된 것하고 비슷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을 발탁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된 이후로 사법부가 사법부로서의 고유의 그런 독립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친문 성향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명하면서 사법부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도 지난번에 임성건 부장판사 탄핵 문제를 해서 거짓말 명수로 비난을 받으면서 퇴진 압력을 받았고 또 아들 부부가 공관에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품위와 관련된 논란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제 전이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부장판사들을 소집을 해갖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대응을 좀 집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갖고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사법부의 정치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재인 정권의 폐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판사들은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판결해야 되고 뭐 인간이니까 다 정치 성향이 있겠죠. 좀 진보 성향일 수도 있고 보수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겉으로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할 때도 혹시 내가 내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늘 반추하고 사실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판사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그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도 이탄이 뭐 김수진인가 이수진 그런 의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판사 바로 법법 뽑고 정치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인도 언론인으로 있다가 사실은 뭐 청와대에 들어가면 비판을 받는데 판사는 모든 분쟁의 해결의 최종적인 책임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바로 옷 벗고 정치권에 뛰어들고 국회의원 받고 비례대표 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품격이 엄청나게 추락한 거죠.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실은 구속되고 감옥 가고 아까 또 임성근 부장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양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위안부 합의 같은 거 관련해서 판결을 할 때 외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견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을 구한 걸 가지고 이제 사법 거래를 했다 해가지고 양승태 씨를 감옥에 보내놨단 말이에요. 양승태 씨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설마 저는 경남고군요. 제가 설마 이걸 보면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됐을 때 잘했어요, 가가지고. 설마 저는 그 고등학교 선배를,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선배입니까? 법조인이 되고 대법원장까지 됐으니까. 근데 그 선배를 감옥 보낼까? 저는 약간 그래도 설마 안 보내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잡더니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해놓고, 김명수 씨는 이제 지금 민중기,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이 된 거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죠. 그래서 됐고, 이 사람이 워낙 위선적인 게 첫날 이제 그 서울에 당선인 되고 이제 지명도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막 출근했는데 그 전부 거짓말 쇼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막 관용차를 엄청나게 타고 다녔는데 그때만 차가 있는데 왜 그거는 따라오라고 자기는 지하철 타고 오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도 타겟민이가 한 것 같아요. 연출을 했다고 국민들 앞에 막 순수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민중기라는 사람은 중앙지법원장에 앉았는데 민중기도 우리법 출신이에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법농단 사건 추가
그 조사위원장을 한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혁신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예, 민중기가 한 편이 돼가지고 이 사법농단 사건을 일으켰고 그래갖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법관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는 다 무혐의 판결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여기도 한번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 사건은 지금 뭐냐면요. 윤석열 이제 그 검찰총장 시절에 문건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문건이 뭐냐면 이제 판사들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대검에서 만든 것 같은데 대검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네네. 주요 사건 재판부 그러니까 네. 주요 사건들 그때 이제 네. 정치적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재판부에 판사들이 어떤 성향이냐 네.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주로 이제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그리고 세평 등 그러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처음에 얼핏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그래서 뭐 판사 사찰을 하고 온 거예요. 사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구나 문제 있죠.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 봤더니 검사도 사실은 이제 기소한 사람 입장으로서 저쪽은 또 변호사가 있을 테니까 그럼 양쪽 아니면 또 이제 그 원고와 피고와 한쪽 측면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성향인가를 좀 알아야 재판 그럼요. 진행을 잘 할 수 대응을 있으니까.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들 공판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 늘 공판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 진행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료로 준 건데. 참고 자료로 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조사를 한다든지 검찰이 그 수사권을 발동해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서 사찰을 해서 적어서는 모르겠는데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예. 저도 다 아는 거예요. 뭐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하는 거는 그 법조인 뭐 영감에 치면 다 나오는 거고 대학도 다 나오는 거고 판결문은 현 판결이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고 그 언론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평을 쓰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엉터리도 많아요. 잘못 적은 거도. 예. 그런데 이 문건이 이제 그 판사를 사찰한 문건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를 이제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이제 감찰과 이제 가처분 이런 게 진행되는 와중에 그 중앙지법 판사들 주요한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의견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법원장이 이제 다 내 방으로 오셔 해가지고 이 사찰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그 의도는 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갖고 의견을 내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건이 사찰 문건이고 안 된다고 나왔다면 언론에 보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종의 공작 행위를 하려다가 다행히 그래도 그 이제 여러 다수가 2명은 뭐 그냥 여기에다 동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뭐 7분인가 하는 분은 안 된다고 다수 의견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된 거죠. 판사들이 그래도 대부분 양심이 살아 있거든요. 일부 정치 판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래도 하급식 판사들은 제대로 된 양식을 가지고 판결도 오고 지금 쭉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대법원이에요. 그렇죠. 대법관들이 문제라니까. 거기만 올라가면 뒤집혀져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 이제 대법관들이 그렇게 했고 여기도 와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일정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불러가지고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슬쩍 제안을 했다가 그 김미리 부장판사라고 있어요. 이 조국 재판을 조국 재판을 그냥 재판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울산시장 선거 그 개입 사건도 뭐 1년 이상 미루다가 지금 휴가 가버렸잖아요. 그 여기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수 형사수석 판사 찬성을 하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안 된다. 형사수석 판사는 이 중앙지법원장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사수석, 형사수석 이 분들이 이제 김병수 형사수석 판사가 다 모았겠죠.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두 분만 김민희 판사는 이 북박이로 중앙지법에 있다가 지난 인사 때 2월인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죠. 다른 사람들이 2년인가 3년 있으면 다 옮기는데 그냥 이 사람은 붙박이로 이제 두고 인사농단을 한 거죠. 계속 그 재판, 조국 재판 진행되는 동안은 그냥 이 사람 놔둔 거고, 지금 이게 이제 왜 공작의 냄새가 나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 민중기 이제 중앙지법원장의 어떤 나름대로 짠 느낌이 나냐면, 곧바로 그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고위 부장급, 고위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 사찰 문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법관회에서 들고 일어나는 형태가 당연하죠. 돼가지고 이게 큰 파문이 나죠. 엄청난 파문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쫓아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내기에 그 네. 공작의 한 일환이라고도 볼 수밖에 없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거는 뭐 그 뒤에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에서 그 송경건 부장판사라는 분이 예.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사찰이다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사람을 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아까 말씀하신 오른팔 왼팔 중에 왼팔로 탁 앉힌 거죠. 이제.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도 네, 그렇게 뭐 송경근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이걸 의견 표명하자. 네. 법관 바람을 잡다가 대표회의 실패한 거죠. 이름으로. 그런데 네. 거기에 투표를 붙였는데 그 대다수가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무사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실체가 만약 있었다면 당연히 뭐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있겠죠. 검사들이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뒷조사를 하고 뭐 저 그렇죠. 친구가 뭐 술을 좋아한다. 예, 그랬다 뭐, 한다면 그건 뭐 당연히 애인이 있다. 해야죠. 이런 거를 밝혀내서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판사를 압박하고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예,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뭐 사찰 문건이다 해가지고 뭐 나왔는데 뭐 태산명동의 설필이라고 보니까 뭐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거 그냥 참고 자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빌미로 삼아서 이제 총장을 쫓아내는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에 지금 이 중앙지법이 우리나라 제일 큰 법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법원장 한 분은 뭐 대법관도 되고 뭐 대법원장도 될 수 있는 예. 이런 요직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과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일종의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가 이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이 뭔가 좀 외부에 어떤 압력이랄까 또 그런 것을 받고 이런 일을 벌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참여했던 그 판사 한 분도 이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이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뭐 이렇게 문제들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두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 좀 입장 표명만 안 되느냐는 연락이 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그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구고 전화 오면서 판사들이 좀 나서주고 판사가 못 나서면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도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표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목격이 됐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만약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어딘가 뻔하니까 사실. 아니 이 사건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전지검에서 월성 그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걸 급히 막으려고 바로 11월 24일 2020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직무정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감찰부를 동원해서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징계유예 회복했다 해갖고 4개 그 징계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이 판사 사찰 문건이다. 판사를 사찰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 행정법원에 냈고 그거 재판을 며칠 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 중앙지법 고위 부장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찰 문건 그건 잘못된 거다 하고 이렇게 성명을 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 그러면은 바로 이 행정법원에도
압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판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거 그런 아닙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반대를 한 거죠. 양식 있는 판사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예. 판사들이. 예. 예.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사실은 윤석열 전 이제 총장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쫓겨날 뻔했고 지금 상황이 현재처럼 전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죠. 그렇죠. 판사들이 하여튼 이 정치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황 증거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이제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반대하는 판사들 뭐 9명인가 그 중에서 10명 되는데 8명 2명만 찬성하고 다 반대한 거 아닙니까? 9명 중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헌법 103조에 있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도록 한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입장 표명을 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거에 문건 자체가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니까 민중기 당시 지법원장이 영 섭섭해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사법부가 정말 상권 분립의 사법부, 독립된 사법부가 아니라 지금 사법부 하는 것을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하는 것을 보면은 행정부 여러 개 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무슨 법무부 한 개 부처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당선되고 나서 통합과 협치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통합과 협치는 언제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민을 계속 분열시킬 수 없으니까, 뭐, 그게, 뭐, 지금이든 또 정권, 이 정부의 말기든 언젠가 계속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도저히 있었어는 안 될, 정말 그 품격 낮은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어요. 언론계, 뭐, 사법부, 그렇습니다. 검찰, 뭐, 정부, 아까 그 외교안보 라인, 뭐, 가서, 미국 가서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폐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와 통합하고 저질러진 범죄 행위 그 자체까지를 덮으라는 게 협치와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질러진 잘못된 범죄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그건 반드시 밝혀서 바로 잡는 것. 그게 진정한 협치고 통합 아닙니까? 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